가까이 해외에서 잘 지내셨을지 저는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저 혹시 시부모님 만나셨어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왜요? 두 분이 미국 친척 어른 댁에 계신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서 혹시 가신 김에 만나셨을까 해서요. 예? 엄마 아빠가 미국이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분명 미국에 가신다는 시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시누이를 만나지 않으셨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시부모님이 남편과 동조해서 다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던 저는 생각을 정리하자마자 시댁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비자금이라도 만들어서 집을 얻고 새 살림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시댁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반년째 만나지 못했던 시부모님과 남편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오랜만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제발 시댁이 빈집이기를 바랬어요. 남편으로도 모자라서 시부모님까지 같이 저를 속였을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설마 제가 올 줄은 모르셨는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굳어버리셨어요. 당황스러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자 설마 했던 제 예상이 맞았음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애미야, 너 여기는 어쩐 일이냐? 제가 어디 못 올 때라도 왔나요?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 어머니야말로 미국 다녀오셨으면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 못 하셨던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저를 막아서려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사계배로 시댁 소파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죠. 애미야, 그 집에 손님이 있어서 그랬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내가 부르면 그때 오거라. 손님이요?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남편이 불륜으로 소문나서 회사 잘리고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것까지요. 어떻게 온 식구들이 저를 속이고 저 여자를 집에 들이셨어요? 예상을 하고서 제 눈으로 보기 위해 찾아간 거였지만 막상 만삭의 상간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면 머리끄댕이를 잡아 휘두르고 중내산에 난리라도 치고 싶었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정말 현실이라니 왠지 심장이 더욱 차게 식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를 향한 저의 고함 소리에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나오셨고 평소 저를 예뻐하시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감히 제 앞에서 만삭의 상간녀를 자기 뒤로 숨기시더군요. 예, 애미야. 그래도 소리는 지르지 말아라. 그러다가 애 놀라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냐?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제 앞에서 그 여자 보호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요? 정말 아버님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얘야,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너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게 숨기고 있는데 왜 굳이 찾아와서는 이러냐? 제 앞에서 거짓말 하시는 시어머니에 이어서 시아버지까지 상간녀를 감싸고 도시는 걸 보니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분이 만삭의 상간녀를 챙기시는 게 그저 아들을 아껴서 그러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뭐 어디까지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 좀 들어봐라. 우리라고 이 상황이 좋겠니? 며느리 속이고 우리끼리 잘 살던 집에 아들이랑 아들 애인 들이는 걸 바랬겠니? 우리도 저 애가 예뻐서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뱃속의 애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 그래서 정말 그 애를 손주로 받아들이실 생각이세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미 손녀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손녀들이 받게 될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하니? 얘는 아들이라는데. 너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장손을 바랬는지 알잖니?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상간녀를 감싸고 다같이 저를 기만하셨던 것은 상간녀가 품은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게도 늘 아들을 못 낳아서 아쉽다고 귀딱지 않게 말씀하셨던 분들이셨으니 손자 욕심이 있으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의 배를 빌려서까지 그 욕심을 챙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식이 아주 없으면 몰라도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 챙기는 손녀가 둘이나 있으신 분들이 손녀들과 며느리 생각은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정말이었는지 알 만큼 아시고 이제는 욕심 없이 사셔야 마땅한 분들이 그런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기막혀 바라보고 있던 저는 얼마 뒤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보고 매우 놀라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여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는데? 당신 지금 필리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반년째 거기 있었잖아. 이번 달에도 못 돌아올 것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정이 달라졌나 봐. 아니면 애초부터 출장이 없었던 건가? 당신 나한테는 출장으로 거짓말하고서 시댁에서 다른 여자랑 새살림을 차렸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외도의 권고사직에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만할 수 있어? 남편은 제가 다 알고 온 것을 눈치챘는지 변명을 하려는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가 내지르는 말을 듣고만 있었죠.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변명이라도 했겠다는 생각에 그런 성의도 없는 남편을 보며 저는 완전히 모든 게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 얘기 좀 해보겠다는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부 변명뿐인지라 계속 들어봤자 의미 없는 이야기뿐이었지만 남편의 태도와 생각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을 버리고 그 여자의 뱃속 아이를 선택하겠다는 말이었죠. 여보, 나 저 사람 못 버려. 저 사람 나 때문에 다 잃은 사람이야. 나 때문에 회사 잘리고 그 일로 집에서도 연 끊기고 이제는 뱃속에 아이밖에 없어. 나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부모님도 손자를 바라시기도 하고 말이야. 나도 염치 없는 건 알아. 물론 당신이 그동안 가족 위해서 노력해준 거 알고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마지막으로 내 부탁 좀 들어줘라.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다 컸잖아. 당신이랑 나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서로 애정이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새 출발 인정해줘. 인정? 감히 이런 짓을 하고 나한테 인정까지 바랐니? 감히 제 앞에서 자신의 새 가정을 축복해달라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뻔뻔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그동안 내가 그런 남편을 위해 희생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여태 두 딸을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말했습니다. 한때는 쫓아다닐 만큼 좋아한다던 제가 이제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이 되는지 자신을 놓아달라는 말을 너무 서스럼 없이 했네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회사에 찾아갈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이혼 요구를 받고 돌아오고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지난 반년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남편을 만나고부터 혼자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살았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가족들을 위해 제가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남편의 지위와 아이들의 미래가 제 몫인 줄만 알았네요. 그런데 그런 끝을 보고 나니 결국 제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이야 기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지만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했던 내 동반자에게는 그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됐습니다. 남편의 만행들을 지우고 저 혼자만 놓고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머리가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개운한 정신으로 타국에 있는 딸들에게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고 기대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몇십 번 고민해봤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믿을 구석이 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딸들을 향한 저의 믿음처럼 아이들은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이기 전에 엄마 남편이잖아. 우리가 이 나이에 아버지 빈자리를 크게 느낄 일도 없고 이혼하셨다고 엄마 원망할 일도 없으니까 엄마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지금은 아빠가 그랬다는 게 잘 믿기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지만 우리까지 그러면 엄마가 힘들까봐 말은 아낄게. 그러니까 더 고민할 것 없이 이혼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만 하고 살기에는 엄마 인생이 너무 아까워. 내가 아는 지인 통해서 이혼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당장 이혼 준비하자. 기대도 하지 않았던 딸들의 응원에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혼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깨끗이 이혼하고 새 삶을 찾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에 아이들 걱정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괜히 애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다시 고민해 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커녕 단번에 제게 이혼을 권하며 제가 제 삶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없는 힘을 얻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큰딸이 소개해주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혼 준비 과정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혼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에 대한 외도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몇 번이나 시댁에 방문했어야 했고,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는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편이 바람 폈다고 제 입으로 떠벌리는 게 창피해 속이 쓰렸지만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든 제 권리를 찾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사실 남편은 양심은 남았는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제 몫을 많이 챙겨주려 했지만 그 상간녀가 문제였어요. 우리 딸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벌써 안주인 행세라도 하려는 건지 저희 이혼 소송에 자꾸 입김을 넣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저를 사랑에 맞지 않던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면서 집을 제 명의로 해주었었는데 그걸 그 여자가 알고는 제 명의의 아파트와 주식들을 뺏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 여자를 가만히 둘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열심히 쫓아다니며 만들었던 외도 증거들을 모아 그 여자에게 상간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도 제가 법적으로 그 여자를 고통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게 왜 그리 억울하던지 말이에요. 그래도 덕분에 많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돈이 결국 남편 주머니에서 나올 것은 알았지만 그 덕에 그 여자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고 그 뒤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그깟 돈으로 치환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남편이 지난 세월의 제 노고들을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20여 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그런 식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자 아이들은 저를 응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만큼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이니 저와는 별개로 연락하고 지내도 괜찮다 말했는데도 아이들은 가정을 파탄낸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자기들과 같이 살자며 제게 건너오라 했죠. 벌써 반평생 살아온 나이에 갑자기 해외살이를 하려니 겁도 나고 막막했지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까지 한마당에 더 무서울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덜컥 비행기표를 끊었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된 저는 처녀 시절부터 꿈꿔왔던 길이었지만 결혼으로 포기하게 되었던 젊은 시절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꿈꾸고 싶어졌어요. 이제 챙겨야 할 남편도 없고 한참 남은 제 인생을 오로지 저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언어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 진학 준비를 시작했죠. 저 혼자였으면 어려웠을 일을 옆에서 도와준 딸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남편은 배신해도 내 자식들은 여전히 내 편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타국에서 새 삶을 찾아가던 중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 애들은 잘 있어? 애들이 내 연락을 통 받지를 않네. 애들이 당신 안 보겠다는데 왜 연락을 해? 처자식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애들 안부를 물어? 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서 여기까지 전화를 한 거야? 나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꼴배기 싫어서 한국 땅 뜬 거야. 당신이랑 그 여자 같은 인간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더러운 당신 목소리를 들어야겠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실수? 당신 미쳤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랑 딸뻘 되는 그 여자랑 잘 살겠다며. 근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잖아. 그냥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지. 그게 아니라면 나 끝까지 당신 놓지 않았을 거야. 내가 젊은 시절부터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나 당신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 여보, 나 그 여자랑 정리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주면 안 되겠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뒤늦은 사랑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끝까지 호구 같은 건지 그딴 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 인간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답니다. 자기 아들이라며 손주가 생겼다며 20여 년 가족 위해 봉사한 저를 팽식히더니 이제 와서 다시 돌아와 달라 하는 남편은 감히 제 앞에서 후회한다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후회해.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그 여자는 잠깐 한눈 판 것뿐이었어. 우리 애들도 있잖아.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 줘.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후회와 반성을 한다 한들 돌아갈 생각도 없었지만 나를 정말 끝까지 바보 취급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소식에 아이들은 또 한 번 분노했고 아이들의 성화에 남편은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완전히 지워버리며 새 삶에 잘 적응해 나가게 되었네요. 덕분에 저는 지금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다시 무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도자로서 다른 길을 걷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몸을 풀며 취미 삼아 춤을 추고 있어요. 따라주지 않는 몸을 보면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지만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결말을 알았더라도 저는 제 딸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 아이들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